사실 반도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단순히 기술력 싸움만이 아니다. 인프라 그리고 또 실행 속도의 싸움이 됐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력이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 뭐랄까 약간 부스터를 달아준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도록 이게 속도를 신경 쓴 건데, 그런데 이 속도만 챙길 게 아니라 또 함께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주요 법안을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잉크도 안 마른 법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네. 요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 있으신가요? 경제. 이제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 중요하죠. 이 AI 열풍 있잖아요. 그동안 약간 좀 주춤했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나 안 하시는 분들이나 요새 이 반도체 주가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 반도체 시장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주현 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부족하다. 이런 사실 좀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기술이 충분한데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약간 좀 놀라운 얘기긴 한데요. 사실 공장을 돌리려면은 전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도로도 깔아야 되고 전선도 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나 기본 조건, 이게 다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한 법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설명해 주시려는 법안이 이와 관련된 법안일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법률 이름이 좀 깁니다. 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자, 이거를 줄이면 반도체 특별법이죠. 이 반도체 특별법. 그런데 정말 의외인 게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세계 정상급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그 기술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거군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법으로 만들어서 체계화시킨 거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네, 그럼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이번 반도체 특별법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한다는 겁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말은 사실 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설계, 제조, 소부장, 패키징, 연구개발까지 한 곳에 모아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혁신 생태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 법안에서는요, 이 클러스터는 산업생산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어디를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다, 이거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서 일할 판을 정부가 깔아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지원의 근거까지 법률로 만든 건데요. 자, 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준 씨. 자, 이렇게 기업들이 모여서 일을 하도록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 산업에 대한 기반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건데요. 전력, 용수, 도로망, 이런 관련 산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거죠. 네, 머릿속으로 뭔가 그림이 그려지긴 하는데요. 근데 변호사님, 네. 아무리 사업이 좀 좋게 구상한다고 해도 예산과 절차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기술력이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잖아요.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 조성 같은 사업을 우선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혹시 좀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더 있다, 이게 인정되면 아예 예타 면제까지 가능하게 된 거죠. 뭐랄까 약간 부스터를 달아준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도록 이게 속도를 신경 쓴 건데, 그런데 이 속도만 챙길 게 아니라 또 함께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산! 맞습니다. 예산. 그러니까 돈이죠.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만들고요. 또 특별회계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쓰는 전용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또 운영하도록 만든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클러스터의 운영, 기반 시설, 연구개발, 인력 양성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속도와 재원, 이 두 중심축을 세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번 의결 과정에서 뜨겁게 논의됐던 쟁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에게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예외로 둘 것이냐 이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리된 법안에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부대 의견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인식하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계속 논의하자 이렇게 정리는 됐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이어질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전기, 물, 도로와 같은 기반 시설을 깔고 예타 특례로 속도를 높이고 특별 회계로 재원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반도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단순히 기술력 싸움만이 아니다. 인프라 그리고 또 실행 속도의 싸움이 됐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법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과연 어디가 클러스터로 지정되고 전력과 용수, 도로 확충이 실제로 얼마나 빨라지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빠졌잖아요. 빠졌어요? 예, 돈. 아, 네, 특별회계. 중요하죠. 네, 특별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따끈따끈한 주요 법안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